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일본 선수라고 소개됐죠. 나라 잃은 서름을 절실히 느꼈는데요. 그런데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넘보고 있는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를 오상구 선수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런던 올림픽이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토마스 핸델이라고 표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수준이 이게 뭡니까? 7월 29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숨도 못 쉰다. 아니 숨도 못 쉴 만큼 어떤 최고의 공연이 펼쳐진 건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공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 거예요. 어허. 근데 그 페스티벌에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DJ 패기구라는 DJ가 출연한다고 예고가 나와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일이 터지고 만 건데 당시에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영상을 보시면 네네. 이 영상이 바로 어제 새벽 성동구의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나올 건데 네, 일단 어떤 영상이 저희가 보여드리고 할게요. 일단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세요! 공동 계신 분들 빨리 나가세요! 빨리 빠르게 나가시게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허준 변호사님 공연을 잘 즐기는 것 같더니 왜 한순간에 지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도 너무 몰렸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저기가 무슨 전용 아레나도 아니고 그냥 건물을 임시로 공연장으로 쓰는 곳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통로도 좁고 어둡고 막 연기 나오고 이런데 사람들이 몰리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 직전에 해산이 된 거예요. 어머나. 원래 예정된 공연 시간이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9시부터 12시가 다 될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냐면요. 공연장 건물을 2바퀴 정도 휘감을 정도로 줄을 엄청나게 설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어허. 특히 유명 DJ 패기9가 출연 예정이었던 새벽 1시 즈음부터는 인파가 더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위험 신고가 무려 10차례 넘게 들어왔다는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공연장에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렸다, 숨을 못 쉬겠다 이런 신고까지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고 우려에 새벽 1시경에 공연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관객들 해산 명령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빠른 판단으로 해산이 됐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있던 관객 5명이나 호흡곤란을 호소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받아서 귀가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DJ 패기구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은 관객들은 결국에는 패기구를 보지도 못했어요. 등장하기 10분 전에 공연을 보지도 못하고 귀가를 해야 됐고요. 세상에. 패기구 역시 아쉽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SNS 통해서 전했습니다. 어허. 안전상의 이유로 음악을 틀기도 전에 공연이 취소돼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기구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제잉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진짜 죄가 없는 거. 왜냐면 지금 주최 측이 사전에 준비 소홀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에요. 그 아수라장 현장에 계셨던 관람객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줄 서 있는 것도 거의 한 바퀴를 다 돌고 있었고 안쪽도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와중에도 계속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었고 뭐 안에 에어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도 숨쉬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껴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 압박감도 엄청 장난 아니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래에서 왜 안 들여보내주냐고 막 소리 지르고 화도 많이 나고, 이게 88,0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 내고 오는 거면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을 해놨을 텐데 수용 인원은 훨씬 더 넘어가지고 지금 받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요. 지금 이 관람객 분께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진작이 조금 되셨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지. 얼마나 그 당시에는 진짜 아찔하고 공포감도 엄습해왔을 거고 지금 화도 나고 막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텐데. 근데 그 SNS에 관람객들이 올리신 영상과 지금 사진 보니까요. 최진봉 교수님. 예. 저기가 일단 넓다는 거 알겠어요. 공연장이 넓다는 거 알겠는데 딱 봐도 전문 공연장 같진 않고 무슨 저기 뭐 창고 건물 그 비슷하게 생긴 뭐 그런 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근데 과거 공장으로 쓰던 건물이에요. 어쩐지. 공장으로 쓰던 시설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약간 변형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공연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공장으로 쓰던 지금 거. 외경 저렇게 생겼네요. 네, 저걸 이제 변형을 시킨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1층과 3층이 만들어놨는데.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예, 아하, 그렇습니다. 1층과 3층에 각각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그래요. 아하. 발표에 따르면. 근데 네. 경찰 추산 당시에 4,000명 정도가 저희 운집을 했대요. 세상에. 그러면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혹시나 티켓을 3층, 1층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4,000표 정도 더 팔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봐야겠죠, 이건 네.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생기고 지금 관람객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수용 가능 인원보다 초과해서 표를 판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상에. 또 하나는 이게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냉방이나 환풍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게 공장으로 쓰던 곳을 변형시켜서 복합 문화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연이 진행된 것 같고. 아무래도 전문 공연장보다는 좀 미흡하겠죠. 그렇죠. 네. 위협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 표가요. 거의 공연 예매하는 창이 열리자마자 몇 분 만에 다 팔렸대요. 세상에. 그냥 피켓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어렵게 구매해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네요. 공연을 기획한 기획사 입장에서는 크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분노, 분통, 실망 수준 그게 지금 걱정이 아니라 만약에 하정현 평론가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주최 측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주최 측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조금 의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행사 장소의 인원 제한 원칙을 준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하. 그런데 지역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 진행을 제재했다. 이러면서 그 인원 초과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 2,000명이라는 거는 좌석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입석이라서 2,0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는 정상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경찰, 소방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경찰 탓이라고 지금 뭐 남 탓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때마침 경찰 출신이신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경찰이 만약에 그럼 보세요. 경찰이 이렇게 해산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공연이 직전에 취소된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취소, 환불 규정 우리는 별로 따를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거에 지금 경찰이 공연 망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민간업체가 주최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경찰과 소방도 그 공연의 진행을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그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업체가 제대로 된 경호 경비를 하지 못해서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부득이하게 해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민간업체가 제대로 된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이 해산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사실 주최 측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조치만 취했더라면 굳이 경찰이나 소방이 개입할 이유가 없고 일부라도 경찰, 소방의 책임에는 물을 여지는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그 책임의 귀속 주체는 이 운영을 계속해서 시도해왔던 민간업체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픈 참사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우리가 벌써 안전 불감증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까?
이웃나라 일본에는요, 일본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에는 걱정병이란 게 있대요.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이러이러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늘 사태에 대해 대비한다는 마음이에요.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보다 늘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최 측도요. 앞으로도 공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그렇다면 이번에 피해를 보신 그 관람객들한테 정말 성의 있는 환불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분위기 바꿔볼게요. 홍수에 잠긴 차량 속 김정은, 어머, 이거 지금 북한이 그럼 큰일 날, 지금 뭐 난리 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지간 평론가님? 북한 북부 지역에 그제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는 거예요. 어허. 거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내려서 압록강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북한의 북경 도시인 신의주시, 의주군 이런 데가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어머, 진짜 많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어머. 주민이 5천여 명이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진짜 물바다는 표현이 딱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서 주민 구조를 직접 지휘했다고 하는데 아하. 관련 사진들이 이제 모습이 공개되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탄 SUV 차량이 뭐 물에 바퀴가 잠겨 있는 모습이라든가 지금 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타고 있어요, 지금? 어머! 그렇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를 뭐 돌아보는 모습이라든가 네. 아니면 공항에 앉아서 비를 맞으면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진두지휘 모습이에요? 뭐 사색에 잠겨있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북한의 언론들은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진두지휘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 물피해 현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 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호출된 인민들은 너무도 뜻밖의 빗바람 세찬 비행장에서 자기들을 기다려주시는 김정은 동지를 뵙고 끝없는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격정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으며 뭐 예상대로 김정은이 직접 구조 현장에 나온 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김정은이 직접 구조 현장 진두지휘한 것까지 좋아요.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실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구조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북한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군 헬기 10여 대가 20여 차례 왕복하면서 주민 4,200여 명 정도를 무사 구조했다고 하는데, 다만 5천여 명이 고립됐다고 밝힌 바 있어서 나머지 800여 명에 대한 생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 수해 현장을 구조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어떤 쪽에서는 채찍, 어떤 쪽엔 당근을 주었다는데 이건 좀 무슨 말입니까, 허준 변호사님? 일단 지금 피해 주민 4,200명을 무사히 구조한 비행사들이 있잖아요. 반나절 남짓한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민을 구출한 것 치하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 비행사들에게는 당근을 줬습니다. 믿기 어려운 기적이고 공중 구조 전투의 모범이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건데요. 네. 반면 채찍을 가한 것은 관계기관의 간부들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북한에도 재해방지기관과 이 사회안전기관들이 있는데요.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서 재난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은 바로 기관 관계자들과 당 간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직무태만행이다라고 질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달 사상,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놀고 먹기 좋아하는 그런 사상들, 그리고 요령주의가 너무 심각한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압록강 인근 지역을 특급 재해 비상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피해 방지 사업, 복구 사업 총동원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의 이런 홍수나 가뭄이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피해가 큰 이유는 이런 간부들의 어떤 태만행위보다는 기반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간부들의 태만행위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걸 건달 사상이라고 북한에서는 표현을 해봐요. 어떤 이
이 무책임하게 일은 안 하고 그런 걸 건달 사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두지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한 걸 비교적 상세하게 북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 통일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수해 피해 현장의 주민 구조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 선전과 체계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최재문 교수님 앞서 그 사진 중에 사실 누가 봐도 의도된 거라 보여주는 게 사실 이제 북한이 최고 존엄이라고 한다는 김정은이 보세요. 아무리 뭐 고급 차량이겠지만 물살이 거센 거기에 차량이 지금 뭐 차량 반쯤 차오는 거기에 지금 차에 탑승하고 있는 거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버젓이 사진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차 타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예를 들면 구조하는데 본인이 뭐 열심히 돕기라도 하든지 아하.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거. 저 네, 장면이에요. 이거, 네. 저 차가 저 정도 물론 SUV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차가 정지할 수도 있고요. 엔진에 물 들어가면 안 그럼요. 가잖아요, 진짜.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고 가고 또 뒤에 따라오잖아요. 네. 경호하는 차량이 이런 차를 또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차들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전혀 수해 복구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럼 왜 저런 사진을 찍어 보내느냐? 네. 예민 사상. 그 소위 그 주민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보여져요. 아하. 근데 저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진을 보고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 앞에 소개된 사진 중에 보면 비행장 그 중간에 활주로 중간에 의자 놓고 비를 철철 맞고 있어요. 그것도 의도된 사진으로 보여져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아니 뭐 좋습니다. 애민 사상 뭐 좋은데 그걸 하면 우산 쓰고 하면 안 돼요? 가서 현장에 꼭 비를 맞아야 되나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으로 봤을 때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요 장면이죠. 요 장면도 네. 서 있는데도 지금 비를 맞고 비가 내리고 있는 장면이니까 그런 장면 자체가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체계적인 위기 관리 능력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 피해 상황이나 김정은이 하는 태도를 보면 실제적으로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요, 김정은이 저렇게 진두지휘하는 것만 그게 수해 때, 홍수 때 능력이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홍수 이후에 보세요. 이제 저 구조 이후에 저 많은 수재민들을 임시로 묵게 할 이 숙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이재민들한테 지급할 식량 필요하죠. 그리고 그 수해 현장이 이제 뭐가 닥쳐요? 물 빠지고 나면. 거기에 온갖 세균, 오염돼 그 방역 활동을 할 능력이 있는가? 그게 바로 진짜 그 나라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얼마나 해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진짜 이제 쪘다, 비가 내렸다, 푹푹 쪘다, 그냥 아주 그냥 소뚜껑 그냥 날씨인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더 뜨거운 게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어젯밤에 열대야 현상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밤잠 설친 분들 많았다고 하는데 열대야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대야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막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는 핫한 이 단어. 지금 인터넷에 검색량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뭔데요? 바로 청약. 청약입니다. 청약? 네, 내 집 마련 꿈 진짜 너무나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그렇죠. 그래서 청약홈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놓고 자주 접속하는 분들 많으실 맞아요, 텐데요. 많더라고요. 네. 오늘은요, 청약 접수가 시작된 아침 9시부터 이 홈페이지 자체가 접속 자체부터 안 되는 먹통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접속이 겨우 됐지만 대기 인원이요. 수십만 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린 인증사진 보니까 보세요. 지금 234만 명이 대기 중이다. 누가 보면 장난하는 줄 알겠네요. 고객님 앞에 234만 5,204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대박 사건네. 그러니까요. 대기 시간 보세요. 651시간 26분 지금 44초. 장난하나 그러겠어요. 지금 장난 나랑 하나 지금 그러겠어요, 진짜. 지금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청약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어머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 근데 하재건 평론가님 이렇게 홈페이지가 먹통되는 거 우리가 뉴스파이터 전해드리는 그 이명웅 씨 콘서트 피켓팅 때나 그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이명웅 피켓팅 때나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네. 이번 청약 때는 정말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와. 몰리면서 저렇게 뭐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허.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유가 뭐냐면 네. 엄청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청약이 오늘 진행이 됐다는 그런 거예요. 게 있어요? 오늘 어떤 청약이 왜 나만 진행됐냐면 몰랐지? 뭐 그런 거. 네. 이게 서울 레미안 원페타스 네. 여기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청약인데 시세 차익이 네. 20억 내외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경기화성, 돈탕역, 롯데캐슬 여기는 무순위 청약인데 네. 그리고 또 서울의 호반서민 목동 여기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이고 여기의 경우에 당첨되면 시세 차익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로또 청약이란 말이 진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재봉 교수님 예. 시세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 엄청난 경쟁을 뚫고 로또 청약이 되면 앉은 자리에서 시세 차익을 뭐 20억 가까이 한다니까 이게 누가 왜 여기 안 몰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청약 들어간 분들은 다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왜냐하면 이게 만약 판매해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바로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 아파트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 이게 지금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네. 후분양 단지라고 하면 1차 분양을 하고 이제 후분양을 하는 건데 그럼 원래는 전매 제한 기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여기는 아파트는. 없다, 진짜? 예, 그래서 아.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런데 네. 잔금 일정이 빡빡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아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 분양 받고 나서 바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그럴 수 추측은 됩니다. 있어요.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볼 수 왜 있겠고요. 그러니까 로또 청약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인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청약을 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워낙 이제 뜨거우니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각각 세 군데 단지인데 네. 어떤 단지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 아. 어떤 단지는 세대주가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신청할 수 있는 데도 상세 있어요. 조건이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막 뜬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뜨끈뜨끈한 기사인데 뭐냐면 아하. 청약 접수 홈페이지가 워낙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너무 기다리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연장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혹시나 원래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좀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네. 현재 현재 청약 접수 중인 단지의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고요. 아하. 또 하나 네.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중 무순위 청약은 네. 접수 마감 시간을 내일 그러니까 하루도 연장을 해서 내일 오후 5시 30분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 야, 근데 진짜 지금 이 소식 전하면서 정말 시간 연장됐다가 야 바로 들어가보자 또 그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시간을 3년 연장해도 못 들어갑니다. 왜요? 돈이 없는데. 아하. 이거는요 그냥 서류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계약금 넣어야 되고요. 바로 아하. 그게 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천천히 1년 뒤에 뭐 중도금 네. 뭐 이게 아니고요. 곧바로 굉장히 큰 그것도 뭐 1, 2천만 원이 수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기본 자금이 없는 한 이건 금의 네. 떡입니다.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1억 수억은 아니고 네. 한 1억 더 되는 곳이 있어요. 아하, 지역에 있어요? 따라 있기 네네네.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톱스타들이 현금으로 30억짜리 네. 뭐 매매 이거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도 만약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요. 네. 뭐 몇 억 이상 또 대출을 받다 보면 이건 우리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야. 어떻게 심하게 좀 과격하게 자학하는 분들은 화장실만 우리 거야. 아하. 거실은 은행 거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사실 강남에 뭐 목동에 주요 지역에 꼭 살아야만 된다는 강박관이 없다면 많은 청춘들이 덜 부담감을 느낄 텐데 아마 많은 인프라 때문에 그러겠지만 네. 이렇게 로또보다 더한 열기, 폭염보다 더한 열기가 사라질 수 있는 비법이 뭔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로또 청약을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내 집 마련의 꿈 또는 이 저쪽에 살고 싶은 분도 뭐 현실적인 그런 마음은 있을 테니까 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그리고 시세 차익 얻는 거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거주하신 분이 당첨이 되셨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청약 열기로 후끈하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 의원이 바다로 왜 뛰어들까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구청에 지금 그 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6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요, 정말 한치의 고민이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요. 네. 아찔했던 당시 상황 영상으로 직접 어머나 보시죠. 세상에, 네. 네, 바다 한가운데 누군가 둥둥 떠 있습니다. 어? 파도에 떠밀려서 점점 먼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는 오. 것만 같은데요. 이때 거센 파도를 뚫고 부표 보이시죠? 오. 빠르게 헤엄치는 누군가 보입니다. 세상에. 한 남성이 붉은색 안전 부위를 차고 저 여성을 구조하러 다가가고 저기를 있는 헤엄쳐 모습. 간다고요, 지금? 지금 맨몸으로 부표 하나에만 의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바다에 뛰어든 이 용감한 시민의 정체가 다름 아닌 현직 구의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구조요원이 아니라 구의원? 아니, 유인경 변호사님, 우리 허준 변호사님 같은 구자라고 지금 헷갈린 거 아니에요? 구조요원, 구의원? 구자는 비슷하지만 어허.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큰 활약을 한 분의 정체는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 김백철 부의장님이십니다. 아, 이분이에요? 예. 이런 말 좀 너무 사심이 끼어있지만 미남이시네요. 아하, 네. 김백철 부의장님인데요. 당시 김 부의장은 이른 아침에 바다 수영 동호회가 있대요. 그 활동을 마치고 장비 점검하던 중에 철수를 준비하던 참이었는데 우연히 다른 수영 모임, 다른 모임에서 한 분이 바다에 빠진 걸 목격한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해운대 그 해수욕장 개장이 오전 9시인데요. 이 시간은 오전 7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조 요원이라든가 딴 사람들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고민할 틈도 없이 네. 아까 보셨던 작은 튜브 하나만 빌려서 직접 뛰어든 것이었는데요. 수십 미터를 헤엄쳐서 달려갔죠. 그래서 김 부의장이 결국 60대 여성을 무사히 구조에는 성공했고요. 세상에. 다행스러운 것은 그 60대 여성도 별다른 큰 상처나 없었고요. 김백철 부의장님도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답니다. 야.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일단은 바닷물은 짜다는 거는 많이 인식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60대 여성분께서 근데 영상으로 봐도요 파도가 진짜 넘실대는 그 높이가 파도 높이가 엄청났잖아요. 정말 보는 저도 긴장하고 봤을 텐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백철 부의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 걸 제가 좀 보고 있었죠. 저분도 빨리 나와야 될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난 아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파도가 많이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안유도 심하게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역파도가 일어났었거든요. 순식간에 뭐 초에 한 10m 이상씩 빨려 나가는 거예요. 마침 액수자 동료가 부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잠시 달라고 해서 바로 차고 빨리 좀 입수를 했죠. 영상만 봐도 파도가 넘실댈 때마다 이쪽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확 옮겨가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육안으로 보이시죠? 그만큼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수영 실력이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김 부의장은 평소에도 바다 수영을 즐긴다고 합니다. 일반인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동호인들과 함께 광안리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6km를 바다 수영으로 완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김 부의장은 뿐만 아니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도 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지난해 민간 수상 구조대원으로 봉사활동에 나서서 소방구조대원과 함께 제트스키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 임무를 도왔다고 하는데 직접 활동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날은 파도가 워낙 심해서 제트스키가 출동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익수자와 부딪힐 수도 있어서 직접 재빨리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그냥 이 실내 수영장에서 6km를 가는 것도 정말 힘들 텐데 여러분 부산 여행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해운대에서 광안리 보통 갈 때 우리 차로 이동하잖아요. 그쪽 갈 때. 근데 그 6km를 수영으로 완주를 했대요. 대박 사건이죠. 그만큼 지금 탄탄하게 다른 활동으로도 이미 이 무장이 된 그런 분이신데 자, 이런 경험들이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됐을까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유가 없는 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파도가 제대로 치는 쪽으로 가서 파도를 타면서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괜찮냐 물어보고 괜찮고 이래서 그냥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제 걸어오게 됐고 이제 그분이 준비했던 뭐 간식거리 삶은 감자나 이런 거 같이 조금 나눠 먹고 뭐 그랬습니다. 해운대 이안유는요, 이 해마다 여름철 때 이제 각 언론들이 이제 현장에서 보도합니다만 사람을 한번 착 잡아서 팍
채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만큼 지금 엄청난 파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예. 야, 이렇게 이 물에 빠지신 분을 구하고 그 먹었던 감자는 정말 평소에 먹었던 감자보다 100배, 1000배 꿀맛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위험성에 빠지느냐의 위기 속에서 본인의 실력으로 끝 데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이 세상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몇 번이 안 되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부의장이 열심히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눠 먹은 도움을 받으신 분이 삶은 감자를 간식으로 가져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나눠 먹었으니까 네. 두 사람 다 야, 우리 정말 힘들게 잘 살아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 이한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한유가 뭐냐면 보통은 파도는 바다에서 해안가로 치잖아요. 네. 반대로 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물결이 예를 들면 해안가에서 바다로 밀려나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딱 걸리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다로 쑥쑥 밀려가는 거예요. 아까 그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초에 10m씩 막 그러니까요. 간다잖아요. 근데 이게 폭이 좁고 아하. 속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구조에 나올 때는 이한유가 없는 쪽으로 그 피해자분을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헤엄쳐 나왔거든요. 역시 해병대 출신이니까 진짜 네. 정말 잘하시네요. 정확하게 네. 잘 설명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당부를 하셨어요. 뭘 네. 당부를 하셨냐면 이한유를 만나게 되면 네. 그냥 그걸 파도에 반해서 헤엄쳐 나오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더 위험해지고 맞아요. 힘이 기빈맥진하게 빠지니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예를 들면 튜브 같은 거나 있거나 아니면 부유물 있으면 부유물을 잡고 아하.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김백철 부산 해운대구 의회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물론 구의회에도 일할 게 산더미처럼 쌓였겠지만요.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도 이 안전도 사리지 않는 이 모습 보여주는 게 앞으로 구의회 구민분들이 정말 믿고 구의회가 하는 걸 또 박수 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현실 속에 살아있는 영웅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리에 간 회장님들, 저런 얘기 양촌이 김 회장님은 아니실 테고 어떤 회장님들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우리가 다 아는 회장님들인데요. 어허. 어젯밤에 우리를 잠 못 들게 했던 건 청약이나 열대야뿐만 아니었습니다. 어허. 양궁도 있었죠. 지금 파리올림픽이 맞아요. 한창인 가운데 맞아요. 야, 한국 여자 양궁 진짜 대단한 기록을 썼습니다. 진짜 손에 땀을 쥐었어요. 와, 대박 네, 사건. 정말 아슬아슬하게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네. 이게 12연패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4년마다 열리니까 40년 동안 세계 1등을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기록인데 네. 이 엄청난 기록 뒤에는 현대차 그룹의 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무려 40년 동안 전폭적으로 한국 양궁을 지원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85년 정몽구 현대차 그룹 전 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하면서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2005년에 아들 정의선 회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국내 단일 스포츠 후원 종목으로는 최장 기간인데요. 아, 그래요? 이 지원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요? 일단 현대차 그룹의 이 자동차 개발 R&D 기술이 또 탄탄하잖아요. 아하. 이걸 토대로 개인 훈련에 쓰일 로봇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과 1대1로 대결을 하면서 대박 사건. 로봇과 대결을 시키면서 이 실력을 키우고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지원도 했다고 하고 야외 훈련용 카메라로 통해서 이 자세도 확인하게 하고 신소재를 적용한 모자 같은 것들도 개발해서 야. 머리에 열기가 더 오게 하게끔 이런 다양한 장비 지원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에 도쿄올림픽 끝난 직후부터 이 파리올림픽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바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하. 파리대회 양궁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 그러니까 시설을 똑같이 해서 진천 선수촌에 그걸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파리대회에서 예상되는 음향이라든가 뭐 축구장 소음 훈련 이런 것도 했다고 하고요. 뭐 방송 환경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미리부터 똑같이 적용을 해서 훈련하는 연습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파리 현지에서도요. 네. 이 스포츠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국가대표팀 전용 연습장을 마련을 야. 해서 아예 일찌감치 선수단들이 출국을 해서 시차 적응도 하고 거기서 훈련을 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네. 경기장에서 300m 거리에는 또 다른 하나의 시설을 또 빌려가지고 뭐 의무치료실, 물리치료도 야. 하게 하고 샤워도 하게 하고 식사도 하게 하고 휴게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정말 진짜 무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도 다 태극마크를 달고 가긴 했지만 참 양궁 선수들 보면 좀 부럽다 할 것 같은데 정의선 회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뒤에서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아무쪼록 건강하게 남은 경기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회장님이 현장에 가실 때마다 또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는 그 승리 요정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제가 거기에 묻혀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의 공보다는 선수들의 노력의 산물 공으로 또 돌리는 정의선 회장 얘기도 들어봤는데, 근데 아까 제목이 하재근 평론가님 파리에 간 회장님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정의선 회장 말고 또 다른 회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아. 현지에서 경기 관람을 했는데 아하. 현지 시간 27일에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전이 열렸었거든요. 어허. 그 경기를 관람한 거예요. 네. 거기서 오상욱 선수가 사브르라는 펜싱이잖아요. 펜싱. 펜싱입니다. 어허. 거기서 튀니지 선수를 15대 11로 압도적으로 누르면서 야. 금메달을 차지했었고 네. 그 금메달이 바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었는데 어머나. 그 순간에 이재용 회장이 함께 했던 겁니다. 야,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첫 금메달,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따는 순간 또 어떻게 또 이재용 회장이 알고 또 거기 현장에 있었을까요? 대박 사건. 아까 정의선 회장이 말씀하신 운이 좋았습니다. 아하, 네. 근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펜싱은 우리가 또 강국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할 수도 네. 있었겠지만요. 근데 첫 금메달이잖아요. 그게 더 맞아요. 의미가 있었을 야. 것 같은데 요새 저기 딱 있네요. 저 앉아 있네요. 네네. 네. 네.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뉴스보다는 외신을 통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인도 재벌 결혼식에 아, 그러네요. 인도 맞아요. 전통곡자 네. 참석했던 것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기에 참석한 건 올림픽 구경을 하러 간 게 아니고요. 파리 올림픽에 모인 정관계 재계 인사들과 이제 뭐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알리고 하는 건데요. 이 더구나 이제 더욱더 운이 좋았던 느낀 건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올림픽에 대회에 참석한 게 12년 만에 그래요. 처음이라 12년 전에 이번엔 처음인데 하긴 그 사이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예, 네네. 처음 간 12년 만에 간 첫 자리에서 아하.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물론 본인에게도 굉장히 영광과 생각을 하고요. 네. 선수단 격려 외에도 네. 각국 정대를 만나고 바쁜 일정을 해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삼성이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한테 주어진 거 삼성 갤럭시 폰도 들어있고 다 줬다면서요? 네. 네. 아하. 선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과 삼성의 위상을 더욱 높인 것 같고요. 어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금메달 소식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건 줘도 돼요. 네. 우리 국위 선양하는 선수들한테 그 정도 뭐 휴대폰 정도 선물 못 해줍니까 네. 삼성이. 그런데 삼성가에서는 이재용 회장만 온 게 아니라면서요. 파리에 박성배 변호사님. 이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홍라이 류은 관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 리서치 사장이 참석했는데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삼성 일가가 올림픽에 참가한 것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시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 홍라이 전 관장 등과 함께 수영 경기장을 찾아서 박태환 선수를 운영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최재범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우리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겼던 이 펜싱 사브르의 오상욱 선수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 오상욱 선수 금메달 따는 순간 놓고 지금 뭐 논란이 많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한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어요. 네. 그 계정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 소개 과정에서 이 오늘 이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오상구로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상구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뭐라고요? 오상욱을 오상구로 표기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 밑에 이름 있잖아요. 오상구로 돼 있죠. 진짜네요, 이쪽에. 오상구?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그 올림픽 위원회잖아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말이 됐는지를 어허.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팬들이 댓글을 통해서 막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저걸 고쳤습니다. 이게 올림픽위원회예요. 최재범에서 엉뚱위원회예요. 이게 처음이야. 실수가 특히 대한민국을 향 이 상대로 실수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회식 때도 똑같은 실수가 있었어요. 진짜 열불나게 진짜. 그때는 또 우리나라의 명칭을 북한으로. 뭐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과 북한을 헷갈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의 입장 순서와 북한의 입장 순서가 붙어 있으면 또 모르겠어. 그것도 아니에요. 한참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거 2번이나 그걸 읊었다면서 2번이나. 그러니까 2번이나 그게 북한만 2번 호칭을 한 거예요. 그 장내 아나운서가. 네.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앞에다가 저기 보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부른 거예요. 영어도 못 읽어야죠. 그러니까 저건 북한이라는 의미거든요. 앞에 Democratic People's란 말이 들어가면 북한이 되는 건데 저걸 한국을 소개하면서 아니 비 맞고 저렇게 열심히 개회식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태극기가 저렇게 선명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어디다 북한이에요? 북한은. 아니 장내 아나운서가 저 정도도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보통은요. 이거 리허설 한두 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개회식의 리허설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북한만 2번 불렀어요. 대한민국은 부르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수준이 왜 이래요? 파리. 그러니까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파리, 그리고 자부심이 높인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을 감히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실수를 합니까? 이건 사실상 대참사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리안 패싱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당연히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개회식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회식 종료 1시간 뒤에 파리올림픽 공식 주관하는 방송사가 있어요. 이 방송사 책임이었다라고 하면서 오류를 일단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위가 공식 사과 메일도 보내고 대통령에게 대면 사과도 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대면 사과했고요.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서 사과했습니다. 27일에 사과가 있었는데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그리고 조직위 고위 관계자 그리고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이 배석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동학의올림픽, 축구, 월드컵 개최한 나라인데 국민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네. IOC 측에서 언론에 적절한 해명해주고 SNS 또 미디어를 통한 시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로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부터 삐걱대더니 지금 며칠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명성에 어울리는 앞으로 대회 남은 기간 좀 그런 모습 보여지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오늘 박선배 변호사님 이분 관련 기사가 뜨던데 지금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던 가황 나훈아 씨가 짤막한 편지 형식으로 이런 소감을 전했기 때문에 뭔데요? 어떤 소감을 전했는가? 이 편지에는 시원섭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원하지도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공연에 남아있는 혼을 모두 태우려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하. 지금 남아있는 혼을 모두 태우려 한다. 지금 나훈아 씨 팬들이 들으면 하재근 평론가의 사실 서운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은퇴한다고 밝혔던 건 그때 좀 돼가지고 우리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혹시 이걸 보신 분들은 아직도 마지막 공연이 남았나? 뭐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남은 거예요? 공연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은퇴를 시사했던 건 올 2월 달인데 네. 그때 시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올 하반기 공연을 끝으로 이제 떠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 공연이 이제 많이 남은 거예요. 네. 10월 12일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네. 지금 강릉, 안동, 진주,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서울 공연은 일정을 추후에 공지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추정컨대는 올해 연말에 서울에서 공연하면서 뭔가 고별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긴 몰라도 나훈아 씨를 진짜 찐으로 아끼시는 팬분들은 그냥 이대로 쭉 2024년도 공연도 하고 2025년도 공연도 하고 계속 공연이 이어지길 바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나훈아 씨 노래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도 난 영원하도록 잊진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나훈아 씨도 이제 이별을 고하다 보니까 뭔가 그게 아쉬워서 또 이런 편지를 뜬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